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선하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의 한 연습실. 먹는 것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창작 뮤지컬을 제작 중인 이들은 여주대학교 동아리 무빙인입니다. 이들은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도출하는데요. 바른 식생활 공부하랴, 뮤지컬을 창작하랴, 하루 24시간도 모자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상을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이 또래인 대학생들로 잡았어요. 근데 교육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캐릭터들이 설명해주고 이런 뮤지컬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유치하지 않게 그렇게 잘 저희의 식생활 교육이라는 테마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서 한편 흰색 가운을 입고 장애우 친구들의 영양을 지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영양지킴이가 알려줄 오늘의 요리는 새싹 비빔밥.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도 하면서 평소에 잘 먹지 못했던 채소를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영양지킴이는 영양 취약계층의 식생활교육 멘토가 되어 가정 방문을 통해 멘티들이 바른 식생활이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또 대학생 스스로의 식생활 습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중요한 인력으로 사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이런 거를 사실은 이걸 통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안동, 경주 등 5개 주요 기차역에서 바른 식생활을 알린 청바지, 건강 레시피를 개발하는 티라미수 등 총 15개 동아리가 펼치는 식생활 교육들. 10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 발표를 하는 그날까지 학생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달걀은 매일같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었죠. 하지만 최근 달걀 공포증, 이른바 에그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달걀을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희진 기자입니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국민식품 달걀.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식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달걀값이 최대 1,000원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콩, 두부, 우유,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의 구매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식품은 두부인데요. 이 두부는 조리했을 때 식감이 가장 달걀과 비슷하고 달걀의 4배가 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우유 200ml는 60g 달걀 1개와 비슷한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시금치는 칼슘량이 달걀과 비슷합니다. 이와 함께 달걀 없이 가능한 음식 조리법 등이 주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에그포비아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할 때 이번 파동으로 농산물들이 여러 화학물질 노출 위험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바른 식생활 교육 교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바른 식생활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5대 실천 지침 중 하나를 선택해 교구를 제작하면 되는데요. 9월 8일까지 참가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입상작은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의 주최로 제13회 학생미술대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우리 농촌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9월 29일까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답한 도심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가족과 다 같이 모여 농촌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용인의 한 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드넓은 들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다양한 목장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실까요? 많은 가족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모여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요? 어머, 이거 설마 젖소? 엄마 소의 젖짜기 체험인가 봐요.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눌러주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네, 저도 엄마 소의 우유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플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잠그면 되나요? 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유가 따뜻하네요. 네, 네. 부드러워요. 네, 우유가 따뜻하고 그리고 부들부들한 게 촉감이 조금 신기한 촉감이긴 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 우유주 지원자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장입니다.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린 송아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직접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소감을 물어볼게요.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세 어때? 엄청 세요. 끌려갈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아서 빠졌어. 동물을 만진 후 손 씻기는 기본이죠. 저 큰 차는 뭘까요? 바로 트랙터. 처음 타보는 만큼 안전수칙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타볼게요. 덜컹덜컹한 트랙터를 처음 타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타보니까 어땠어? 조금만 재미. 재밌었어요. 시원하고요. 애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시적이네요. 트랙터를 타고 도착한 이곳에선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영양교육. 참외도 있고 옥수수도 있죠. 자, 이렇게 노랑 주황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굉장히 좋게 해주고 있어요. 일어서서 춤춰볼까요? 친구들! 우와, 드디어 요리 시간인가 봐요. 비트 쿠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해도 돼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도 열심히. 느낌이 어때요? 차륵 같은 느낌. 이걸로 음식을 한다니까 어떤 것 같아요? 기대돼요? 정성껏 만든 반죽. 인증샷은 필수겠죠? 아빠도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만드는데요. 쿠키가 마치 아이스크림 같아요.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죠? 쿠키만 먹으면 목이 마르죠. 주스를 만들어 볼까요? 포도알을 통째로 넣고 비트도 넣어 즙을 낸 포도 비트 주스.
맛이 괜찮은가 봐요. 우리 아이 진짜 잘 마시네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이 가득했던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친 건데요.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이 농촌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직접 채소 과일을 수확하고 요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낙농 체험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건쳐주기도 재밌었고 우유 짜기도 재밌고 특히 트랙터 타기가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또 도시 농가에서는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풀을 먹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도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요건 때문에 또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고 할 때는 이런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또 얻어서 그걸 갖고 또 목장을 또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여주 오감 도토리 마을에서 제철 채소 과일을 수확하고 요리하는 체험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람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에 같이 올려놓는 채소와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양파와 마늘인데요. 이 양파와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땐 맵지만 불에 익혀서 먹으면 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도대체 왜 양파와 마늘은 구우면 맛이 달라지는 걸까요? 양파의 주요 성분 중 매운맛의 성분은 이황화 프로필 알릴과 황화 알릴입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일부가 분해되어서 설탕의 50배의 단맛을 내는 프로필 메캅탄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는 양파가 단맛을 지니게 됩니다. 마늘 또한 열을 가하면 항산화 물질 활성도가 높아지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과당의 함량이 높아져서 단맛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조리 후에 맛이 변하는 것처럼 영양가도 달라질까요? 우선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효능이 있는데요. 조리 전과 후에 그 차이가 없다고는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B1의 경우 체내 흡수율을 오히려 더 높인다고 합니다. 마늘의 경우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조리 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들이나 아이들의 경우 양파와 마늘을 잘 조리해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좋겠죠. 양파와 마늘 외에도 구워서 먹으면 좋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는 붉을수록 그리고 익힐수록 그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토마토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가지는 수용성 안토시아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동맥 경화,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구워 먹었을 경우 영양 보존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구워 먹으면 더 좋은 과일 채소는 감자, 시금치, 포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영양 성분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양파와 마늘을 구우면 풍미가 더 살아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가을에 한 발 다가간 느낌이죠. 이 가을은 또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봄이나 여름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물 관리나 병행충 관리 등 재배가 쉬운 편이기 때문인데요. 상추, 시금치, 쪽파 등 잎채소가 재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가을 베란다 텃밭 가꾸기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